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저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교 이용주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 저보다 어린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보다 이제 약간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뭐 중간에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제가 말을 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든지, 사실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언제든지 내 말을 끊어도 상관없다.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라.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방적인 강의라기보다는 뭐 아까 공부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그림 보신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인문학 강의라고 지금 크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이 이 공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아마 지금까지 이 수업 내용과는 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혹시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나오신다면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언제든지 손을 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이제 건축 이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이론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왜 도대체 지금 21세기에 한국의 사회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왜 우리는 이런 건축을 하고 있는가, 뭐 왜 그럴까를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저 앞으로 가면 저는 항상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 사람이고 고대에 있던 사람이고, 기원전 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25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생각이 여전히 2000 몇 년이 지난 후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플라톤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우리는 가짜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의 진짜가 존재한다.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는 그 이데아를 항상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두 개가 이제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른 게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비교를 해서 세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종교 얘기가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상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엔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가 뭔가,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과학기술이 하고 있는 게 환원주의라고 적었는데 결국에는 쪼개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회를 쪼개고, 뭐 사람을 쪼개고, 뭐 생물에서도 쪼개고, 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현미경을 계속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 세포, 원자, 분자 계속 쪼개면 뭐 전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면서 그 안에 결국에는 본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과학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이제 이성주의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데아를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무언가 뜬구름 잡는 걸 추구할 것 같지만, 반대로 이게 엄청나게 그 기능을 중요시하는 과학 쪽으로 오히려 발전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기계론적 철학이고, 그러니까 기계면 인간과 반대가 일까라고 하는데, 애초에 기계가 나온 것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중심엔 항상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건축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20세기 이후에 나온 그 현대 건축가 중에 혹은 근대 건축가 중에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스위스 출신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부지에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딱 이렇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아버지가 이제 머리를 굉장히 이제 단정하게 빗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축가다운 안경과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건축의 굉장히 어떤 표상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1931년에 이제 자신의 건축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빌라 사보아라고 하는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20세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물 한 개라고 하면 전 이 건물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물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필로티라고 하는 게 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도 1층에 이렇게 똑같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1층을 띄웠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건물을 1층을 띄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주차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띄운 사람이고, 여기에 뭐 근대 건축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고 하는 또 다른 52년에 또 다른 건물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건물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아파트가 이게 오랜 시간 거쳐서 서서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파트는 이 사람이 발명한 거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계론적인 기계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유비테 따비타 시장을 만들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우리도 이거랑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60년, 7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본질, 뭐 이 파고드는 계속 환원주의, 뭐 기계론적 생각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르꼬르비제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사실 사고 자체는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항상 이제 주장을 했던 거, 쉽게 말씀드리면 해체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주의 혹은 모더니즘, 뭐 여러 가지 인간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본질은 존재를 하는가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고,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고체계, 우리가 가진 사고체계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 앞에 있는 자크 데리다보다 시간상으로는 약간 앞서 있는 사람이 한데, 이제 이 해체주의적인 생각을 처음 자크 데리다가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질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사실은 지금 현대의 건축에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사고 체계를 해체하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표상 체계를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Representational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상 체계는 뭐 말은 되게 뭐 거창하지만 사실은 설명을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세계는 예전에는 이제 이 지금 보시면 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카르트 이후에 나온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천둥이 칠까? 왜 지진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그 사이, 그러니까 세계랑 지식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신이 있었던 거죠. 뭐 천둥이 치면 신이 도했다, 뭐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에게 항상 이제 의지를 하고 신을 섬겼는데, 데카르트 이후에 나온 생각들은 이제 우리는 기하학과 수학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세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믿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결국엔 우리가 알면 최대한 많이 알게 되면, 정말 깊게 알게 된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질 들레즈는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틀 자체가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아니면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철학자가 있었고 그 두 명의 철학자가 이제 건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건물들이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고 이제 왼쪽 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있죠. 이제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체주의라고 하는 말이 뭐 한 90년대 그 다음에 21세기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주의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건축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 구조가 어떻게 여기 뭐 불안하지 않아? 여기 사람이 얼만큼 들어와?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있다는 면적이 얼만큼 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도시에 대한 맥락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 순수하게 형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건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갑자기 좀 칙칙한 건물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근린 생활 시설을 쳤더니 이제 나온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르꼬르비제가 만들었던 그 빌라사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 기능, 면적입니다. 효율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플라톤이 생각했던 우리의 이데아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효율입니다. 효율은 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건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표상 체계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건축물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다른 나라는 다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다른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입니다. 르꼬르비제가 발명한 아파트가 사실 르꼬르비제는 그 아파트를 만들고 사실은 실패했다고 이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렇게 빡빡하게 이제 어떤 유닛들, 그 실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사람들이 살게 한다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거기에 살지 않을 거고 이제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약간 슬럼화가 되면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아파트는 사실은 공동주거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빈민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럭셔리한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가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재산과 엮이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쓴 재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거만큼 살기에 적절한 기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빈 공간, 버리는 공간 하나도 없이 꽉꽉 짜여져 있고 난방도 잘 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바로 고쳐주는 걸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끔 사람들이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사실 저는 그냥 난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사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뭐 저도 당연히 자라온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 부정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어떤 가치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제사는 아니고 이제 명절에 차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례를 지낼 때 이제 저희 부인의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튀김을 할 때 항상 옆에서 이렇게 막 있는다든지 뭐 설거지를 할 때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눈치가 보이니까 뭐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홍동백서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저희 아이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 도대체 저런 소리를 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윗세대, 저희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가치가
사실은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나의 손자는 과연 나를 위해서 저거를 할 거라고 하면 저는 한 90% 이상 안 할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가끔가다 명절 때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뭐 성균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 뭐 항상 되게 간소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믿는 가치, 우리는 훌륭한 집안이고 우리는 제사를 화려하게 지내서 조상을 잘 섬겨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관례가 100년 이상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100년 전에는 아까 뭐 성균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절대적으로 믿는 가치가 사실은 알고 보면 전쟁 이후에 갑자기 나온 거 혹은 한 30년 후 제가 이제 약간 나이를 먹었을 때 다음 세대가 과연 이걸 따라 할까라고 하면은 전혀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믿는 가치,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제 생각에 동의를 못 하시는 분? 차례야말로 진정한 가치인데 왜 도대체 가족의 화합을 해야 하는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쫓는 사람도 있고, 불을 쫓는 사람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성당에 가는 사람, 그걸 다 그냥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표는 다원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갖춰진 체계 안에서 최대한 다양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한계도 있고 어디까지 가야지 다양한 거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뭐 영화를 예를 든다든지 혹은 뭐 음악 아니면은 뭐 책 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뭐 한강만 있고 봉준호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 영화도 보면은 뭐 별의별 희한한 영화들이 다 있고 음악도 뭐 희한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뭐 BTS 같은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뭐 인디 음악이라든지 홍대에서 알 수 없는 뭐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음악을 하는 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어차피 이 안에 속해 있는 이 분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은 항상 쫓아야 되는 가치가 동일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몇 평이야. 야, 여기 30cm만 밀어. 뭐 기둥 어떻게 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유일하게 제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물 새는데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이제 저를 따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팅된 가치가 너무나 강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건축을 문화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 거. 건축은 그냥 내 돈에 걸렸는데 문화는 무슨 문화야 나한테. 내가 지금 뭐 전 재산을 다 뭐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저기 어디 뭐 남해 이런데 그냥 움집 짓고 살래.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진짜 나는 뭐 어디 땅굴 들어가서 살겠다. 아니면 난 정말 뭐 아파트인데 정말 뭐 평이 뭐 10평짜리 뭐 높은 10층짜리 건물 짓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데 건축에 있어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생각의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가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화살표가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어떤 거를 구체화하는, 실체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집 창문이 있는 집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게 건축가가 하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지금 저희가 무언가를 구축을 해서 그 결과물이 당연히 건축가는 당연히 집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만하면 만약에 지금 만들어둔 집 모양의 저 까만색 모양이 요만한 규모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건물이 됩니다. 그냥
건축가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컨셉이 어떻다, 뭐 법규가 어떻다, 구조가 어떻다,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뭐 연필로 그리고 뭐 도면을 쳐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혹은 그게 꼭 건물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굉장히 작은 무언가이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어떤 사고 과정 혹은 어떤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작더라도 스케일, 크기랑 상관없이 저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건축을 생각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머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라지 스케일 컨스트럭션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결국엔 건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나온 화살표가 요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만드는 건물이 꼭 반드시 그 결과물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건물, 혹은 그냥 구조 시스템, 혹은 아까 제가 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자체, 생각 자체, 혹은 도면, 혹은 모형, 혹은 어떤 방식 자체가 꼭 제가 지금 제네럴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과정을 거쳐도 그 밀도가 충분하다면 저는 결국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원에 도달할 수 있고, 이 모든 결과물은 저는 건축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 머릿속이고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 사실 이게 생각의 구축이라는 게 제 책 제목입니다. 제 책이 나와서 이 책 때문에 요 지금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그림을 제가 그 AI, 요즘에 AI 많이 사용하는데 AI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표지에 넣어서 내 머릿속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책에다가 제가 제목하고 그림을 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했던 작업들, 그림, 지금 대부분의 저희 프레젠테이션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건 이제 분해 농장이라고 했던 작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작은 무언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공장에서 만들게 되죠. 공장에서 만들면 이제 그 플라스틱, 사람이 만든 어떤 화합물이죠. 사실 인공 화합물이 결국에는 쓰고, 결국에는 이 인공 화합물의 끝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년이 걸려야 해체가 분해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건축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열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스티로폼 자체가. 그래서 스티로폼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만든 건데 어떻게 해야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밀웜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밀웜이라고 하는 벌레는 보통은 언제 쓰냐면은 이제 저희가 파충류 같은 거 키울 때 보면은 이제 단백질이 많은 먹이로 있고, 사실은 굉장히 쌉니다. 가격 자체가 먹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배달을 시켜보면 이제 스티로폼에 넣어서 보내면 걔네가 스티로폼을 뚫고 나옵니다.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과학자들이 봤더니 걔네들이 그걸 먹고 진짜 분해를 시켜서 흙으로 다시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뱃속에 어떤 효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는 요 X라고 되어 있는 이 결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스티로폼이 있는데, 이걸 얘네가 이제 중간에 투입이 돼서 분해를 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제가 했던 작업들이 뭐 건축이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대부분 논문화돼서 결말이, 최종 결과물이 논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먹은 배설물은 노란색인데 스티로폼을 먹은 다음에는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디자인의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스티로폼을 줘야지 얘네들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공 화합물들을 테스트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으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시공 방식 자체를 제가 원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 그 시공 방식은 애초에 많은 경우에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작업이 요 로봇팔, 산업용 로봇팔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애국가 나올 때 보면 우리가 막 발전한 나라다 해서 자동차 공장에서 막 움직이는,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로봇팔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로봇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로봇팔은 사실은 이제 가공 방식, 시공 방식을 얘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걸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열을 가지고 잘라내면 이제 스티로폼을 자를 수가 있으니까 열선을 가지고 만들게 되고, 어쨌든 당연히 열선은 직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열선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작업하는 많은 방식의 특징은 전부 다 처음 컨셉, 시공, 모든 부분, 아까 영상이 잠깐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됐지만 영상 편집까지 저희가 다, 저희라고 하는 건 저와 학생이죠. 사실은 저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게 무슨 건축이야, 저게 지금 뭐야, 우리가 구조를 쌓고 뭘 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는 어떻게 피해, 애초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애벌레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애벌레가 요거를 먹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식물과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비료를 이걸 먹고 나서 비료를 제공하고, 여기가 일종의 뭐 인공과 자연 두 개 어느 정도 사이에 있는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일종의 뭐 조형물 내지는 설치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했고, 이게 어쨌든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의 일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안에다 계단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서 이 공간에 대한 느낌, 혹은 이 동물과 이제 사람과 혹은 자연과 환경과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지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작업은 대부분 이런 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아마 제가 그렇게 성의를 들이지 않은 프로젝트인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벤치라고 하는 한강에 이천 쪽에 놓여져 있는 어떤 거대한, 사실은 벤치입니다. 이건 저는 벤치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뻗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앉고 뭐 테이블로 사용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한장 시민 공모라고 하는 걸 했었고, 거기서 이제 대상부터 이제 입선까지 한 50개의 수상작이 있었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이제 뭐 건축가 내지는 여러 이제 작가들, 예술가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뭐 만들어 보세요. 이제 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가공을 해야겠죠. 그걸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골랐던 거는 이게 2등을 했던 나무뿌리 벤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요 프로젝트인지 뭐 그림, 뭐 아이디어이고, 사실은 제가 이걸 골랐던 이유는 이게 제일 커가지고 이제 예산을 많이 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근데 이미 아이디어 안에 여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명암 넣거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글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린 학생이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건 고등학생이 했던, 이제 굉장히 빠르게 미대를 가기를 진로를 생각했던 고등학생이 굉장히 단시간에 했던 아이디어이고, 보면은 뭐 공간의 연결성 혹은 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 듯 느낌을 준다.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컨셉이 이미 다 이 학생이 했던 이야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공학적으로 무언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지 이 디자인에 가지고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에 사용되는 뭐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때 여기 반응 확산계라고 하는 좀 이상한 명칭의, 난해한 명칭의 어떤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물에 보면은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패턴들이 꼬불꼬불 혹은 이제 이런 어떤 얼룩무늬들을 만드게 되는데, 이 무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어떤 성분이 섞일 듯 말 듯 하면서 희한하게 생긴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이 패턴을 제가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자연이고 어떤 게 인공물인지 그 경계를 굉장히 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러니까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멈추는 거죠. 쉽게 말씀해. 이렇게 얘 뱅글뱅글 돌아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순간적으로 멈추어서 난 얘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작업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세스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이제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이 어떻든, 결과물이 건물이든 아니든, 그 작든 크든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제가 만들어낸 프로세스가 이게 굉장히 이게 특별하다고 이제 저는 믿으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도면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검정색과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 있으면 이게 뭐 자연인지 뭔지 잘 구별이 안 된다, 혹은 뭐 뿌리처럼 보이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또 정색을 하고 이건 또 건축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면은 아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던,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이제 검정색인 거죠. 검정색인 게 양쪽에 다른 얇은 검정색 줄 2개가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전체를 받치는 그 금속 구조체입니다. 금속 하지가 아래 가고 있고, 거기를 이제 데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재 데크가 이제 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강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제 어떤 구조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물이 차면 얘네가 떠오를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처음 구조하시는 분한테 갔을 때는 너무 복잡해서 이만큼 콘크리트 기초를 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m인데 30m짜리 콘크리트 기초를 파겠다는 생각이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뭐 친환경스러운 디자인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분은 난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이게 최고다, 최선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 그분을 이제 잘라내고 다른 구조 설계사가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근 콘크리트 그 기초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방향은 계속 Y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나가니까 어쨌든 중심에서 한 번은 닿게 돼 있고 끝부분에서 한 번은 닿으니까 그러면 얘가 중심을 잡아주고 양쪽에서 끝부분에서 도넛으로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쳐주면 양쪽에서 잡히니까 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방법이 선정이 됐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되고 당연히 시공업체가 와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시공업체를 위한 도면은 그 시공업체는 사실은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랑 다르게 일반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면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르고 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철골이 이상한 모양으로 요 구조재가 가는데 이게 조각조각 사실 다 나 있는 걸 여기서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각조각 내는 건 알겠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붙일까 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붙일까 했을 때 결국엔 시공업체가 생각해낸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아래에다가 1:1 도면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냥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다 1:1로 다 출력이 돼서 엄청나게 큰 현수막만한 도면들이 나오는 거죠. 현수막 도면을 바닥에다 깔고 용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가 있고 여기 위쪽에 여기 가운데에 그 콘크리트 기초 돌아가면서 기초가 있고 이렇게 된 거 그 위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깔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학생이 그렸던 아이디어에서부터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은 사람 눈높이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핏은 읽히는데 정말 위로 올라가야지 사실 이게 보이고 약간 그거는 이제 그 학생도 애초에 그림 자체가 약간 위에서 본 조감도로 그려놨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가구여야 되기 때문에 작동을 해야 되고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 그 다음에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이, 혹은 이 평면상의 거리가 다 정확하게 이거는 가구로서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걸로 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있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걸 좀 멋지게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간 찍었는데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보면 이제 떠 있는 부분에다가 전부 다 아래 조명을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지금은 이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관리가 사실은 안 돼가지고 여기 잡초가 워낙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 모습은 아니고 얘의 또 다른 버전은 사실 지금 고덕 쪽에 가면은 하나가 새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여기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아파트에 지인이 없어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 보인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자연물이 이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한다면 인공물이라고 한 거랑 이제 합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많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보팔을 사용을 했고 이제 저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이건 3D 프린트를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3D 프린트를 해서 로보팔 앞에다가 3D 프린트 기계를 달아서 프린팅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인공물을 3D 프린트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붙여지는 어떤 자연물은 이끼였습니다. 이끼를 붙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끼가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뿌리는 그냥 붙이는 용도로 기능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실제 영양분은 다 공기에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흙이 없어도 여기에 버티면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크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아까 잡초는 이제 막 자라는데 얘네들은 애초에 이렇게 크게 자라는 종류의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뭐 비단 이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끼이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던 이끼입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산에 가면 흔히 볼 수도 있고 뭐 네이버에서 주문하면 엄청 싸게 이제 박스로 오는 그런 종류의 이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골을 만들고 그 골에다가 얘네들을 뭐 일종 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랑에다가 얘네들을 심어가지고 이 두 개의 경계를 흐리게 인공물과 자연물의 경계를 흐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고, 사실 이 패턴 자체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반응 확산계라고 하는 패턴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한 패턴을 아까 건 이제 원형, 뭐 방사형으로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선형으로 길게 적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D 프린터가 애초에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야 되다 보니까 해상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이 생기게 되고 그 결을 사용해서 이제 이끼를 붙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요 하나하나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줬던 3D 프린팅의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얘를 끼우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가 되는 건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전통 건축에서 보면은 나무 이제 처마 밑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그 어떤 구조재 내지는 이제 장식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어떤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과물은 논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결과물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마 공공시설물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혹은 조형물 혹은 전시, 사실 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관 전시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게 되고,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일반적인 그 공포의 어떤 시스템이 점점 분화되고 바뀌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공포의 특성상 이제 나무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 이걸 나무를 짜맞추는 게 이제 완전 거의,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는 사실 그게 가능하긴 한데, 그걸 이제 사람과 이제 로봇, 아까 말한 기계들이 이제 깎아야 되다 보니까 그건 힘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고, 이거는 거의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3D 프린터가 뭐 아직까지는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제 기억에 한 2.5m 정도 높이가 되는, 이제 가로폭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가 한 그랜저 한 대의 가격이고, 당연히 이제 제가 내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연구비를 수주받아가지고 이제 했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혹시 읽으실 분 계실까요? 네, 사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할까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한 생각을 할까의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는데 살기도 힘든데 뭘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냐, 딴 생각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 다원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들어주는 거가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변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몇 번 앞부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철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실증적인 어떤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의 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결과를 추리를 해놓는 방식이고 과거에 있던 뭐 과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뭐 분자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한국에서부터 아니 혹은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무언가의 사고 실험을 거쳐가지고 그런 방식 결과를 추리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사변적인 사고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SF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이언스 픽션, 우리가 말하면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공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공상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 말이 건너오면서 공상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사실은 과학소설이라고 보통 말해야지 사실 정확한데 과학소설의 또 다른 의미는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사변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는 이제 교수님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어떤 참고를,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건축물을 읽습니까? 뭐 책을 뭘 읽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소설책밖에 거의 읽지 않습니다. 책을 자기계발서도 절대 읽지 않고 사실은 자기계발서 절대 읽지 않고 인문학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가깝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냥 꼭 굳이 건축을 뭐 참고할 필요가 없다 혹은 뭐 답사를 갔다 올 필요 그 방향의 건축을 하겠다고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건축에 접근을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뭐 답사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한 1년 안에 아마 구매를 했던 책들입니다. 대부분 다 소설책이고 거의 그냥 나오는 SF에 관련된 책은 거의 다 삽니다. 일단 사놓고 제 이제 책장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읽지 않아도 이제 뿌듯해하는 약간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책도 많이 있긴 한데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글자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이걸 썼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에 있어서 좀 자극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아마도 저런 아이디어, 아까 제목도 이제 생각의 구축인데 그거랑 가장 비슷한 방식의 프로젝트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필라멘트 마인드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는 한국에서 다니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다녔는데 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했을 때 제가 2009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이제 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제 그 뉴욕발 경기 침체가 2008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이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멈추는 게 건축 공사입니다. 일단 그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멈추게 되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설계사무소 직원들을 다 자릅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제가 졸업했을 때 이제 전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회사가 뭐 500명인 회사가 절반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제가 2009년에 졸업을 했을 때 이제 제가 80몇 명이 아마 저랑 같이 졸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취업이 됐던 확정된 사람이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79명은 아무것도 할 게 없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여기 브라이언 브러시라고 하는 제 친구랑 그러면 우리는 회사 다니기도 싫은데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래서 이제
공모전을 계속했고 공모전을 해서 이제 요게 한 20번째 했었을 때 당선이 됐던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구 설치물, 뭐 미술관이나 이건 도서관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가운데 로비에다가 영구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을 이제 어떤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선이 돼 가지고 만들었던 안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무언가가 선이 막 있고 벽에 막 글씨가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어떤 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랑 가장 일치하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랑 가장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게 그나마 네가 하는 생각 중에 가장 논리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설치가 되는 거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요 주황색이 이제 궁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거를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그 미국의 와이오밍 주라고 하는 데 있는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가 크기 때문에 그 주에 공공도서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십 개, 수십 개가 있게 되는데 어떤 해당되는 뭐 원하는 자기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와이오밍 주에서는 여러 군데의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검색된 단어들을 중간에 관리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은 이런 거를 검색을 했다. 왜냐면 이 사람들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중간에 관리를 하는 체계가 있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컬러로 코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빛을 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벽에 가까이 보시면 이게 글씨들이 아까 잠깐 비디오가 플레이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글씨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정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 단어가 있는 책의 카테고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여기에 가서 보면 이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여기가 꼭 이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검색을 할 때 해당되는 곳에 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이오밍 사람들은 지금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은 머릿속에 저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이게 평면입니다. 평면에서 보면 가운데 이 프로세스, 이 어떤 컴퓨터 계산을 하기 위한 기계가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아까 광섬유라고 하는 선입니다. 광섬유가 빛이 이제 측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왼쪽에 뭐 알 수 없는 막 글씨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구현을 위한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요건 아까 그 빛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요게 계속 깜빡깜빡 거리면서 여기다가 빛을 주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도면이고요. 보시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굉장히 어린 건축가이고 이제 실무에 나왔는데 뭐 원하지 않든 나가게 됐는데 저와 제 친구는 어쨌든 우리는 이걸 무조건 만들고 우리는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를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재료비에 다 그냥 부었습니다. 재료비에 다 붓고 공사는 우리가 다 한다. 그래서 도면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종류의 도면을 그리고 우리만 이해하는 도면을 사실은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커스텀이고 모든 시공 방식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 광섬유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후 전에 비슷한 종류의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동영상이 들어있어 또 꺼지네요. 비슷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방식이 아마 제일 가벼웠어요. 사실 이 재료가 우리가 다루기에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무거운 재료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괴로운 거죠. 저랑 저희 후배들이랑 같이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짜장면을 사주면서 애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미안한 거죠. 우리도 괴롭고. 그러니까 저 광섬유라고 하는 게 생각해 놓은 게 이제 빛이 나온다는 점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칼로 자를 수 있고 그냥 쉽게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저 재료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오밍이 그 주가 이제 산이 굉장히 많고 뭐 스키장이 많은데 스키장에 있는 이제 굉장히 한가한 공공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 안에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는 제가 건축가이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면목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입니다. 제가 뭐 건축가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건축가가 있겠지만, 이제 저같이 이제 인기가 없는 건축가는 어쨌든 일을 따내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제가 그 현상 설계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었던 첫 번째 건물이고 면목 119 안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땅이 굉장히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나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좁은 땅에 어떻게 차량들을 배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때 시도를 했던 거는 아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풋 값을 넣어주고 거기서 베스트가 되는 답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막 무언가가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이제 평면을 배치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면이 만들어진 것 따라서 인면이 만들어진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막 계산을 해서 나오면 오른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픽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막 30cm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실 컨트롤이 되지는 아직은 못하는 상황이고, 많은 경우에 사실 이것도 처음에 이런 식의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걸 하다가 이게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어느 순간은 사실은 사람의 손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루버라고 하는 이제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를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 별다른 특별한 재료는 아닙니다. 흔히 이제 뭐 일반 뭐 건물, 공공건축에도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나온 건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 안에서 나온 건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루버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나중에 얘기했던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소방관들이 이야기했던 건, 이게 당선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루버고 뭐고 뭐 평면이 최적화, 사실 그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몇 개의 안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걸 일자로 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여기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4개 사무실 포함한 4개를 도로변에 놓은 안이 제한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안들은 사무실이 다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러면 불편한데 요것만 유일하게 했고, 여기는 그들의 관심사가 사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덕지덕지 붙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공모 거쳐서 왔으니까 머리연이 알아서 했겠거니 사실은 한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윗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까 이제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사변과 가장 비슷한 내용은 아마 이 내용일 것 같아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랑 계속해서 이상한 작업들을 하는데, 막 뭐 사람의 머릿속이 어떻다, 데이터가 어떻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정말 사변적인 생각, 그럼 우리는 의자로 만든 집을 만들자. 그래서 의자로 만든 집을 만들었고, 제목 자체가 그냥 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만들었던, 뭐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임시로 만드는 파빌리온이라고 부르는 건물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제안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렌더링을 냈던 겁니다. 근데 초반에 렌더링을 해서 낸 거는 좋은데, 이제 실제로 당선이 되고 이제 돈을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싼 이제 의자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의자는 이케아에서 파는 $25짜리 의자가 가장 싼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미국 친구랑 이제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뭐 티셔츠 하나 얼마 주세요. 그러면 티셔츠 하나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00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의자를 400개를 사가지고 작업을 했고,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정확하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의자 위치가 잡히고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도면이 있고, 이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조그만 글씨들이 있는데 그게 의자가 각각 다른 이름이 다 매겨져 있고 그 밑에 숫자들은 지상에서부터의 높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돌아가면서 여기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간 깔때기처럼 움푹 파여져 있고 얘네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이미지 투시도를 만들 때는 이게 그리드가 정사각형이었어요. 돌리는 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구했던 건 이제 직사각형이고, 이제 돌리면서 이 그리드가 깨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인데 그리드가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깨지는 거를 컴퓨터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할까 했지만, 사실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빨리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이자. 무슨 지금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컴퓨터가 컨트롤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순간은 멈추고 그냥 빨리 그냥 손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를 계속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관계를 다 주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각각 이 이전 의자와 다음 의자와의 높이 차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고, 이걸 끊어가지고 여기 쭉쭉쭉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짧은 방향이죠. 짧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했던 의자가 일단은 평면상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짧고 이쪽은 길게 돼 있고, 게다가 이게 옆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안을 메꿔야 되니까 또 메꾸기 위한 또 다른 각재가 필요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과 이제 맞지 않는 거 여러 가지를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뭐 척추라고 불렀는데 척추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옆으로 이제 붙여 나가는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양쪽에서 잡아주는 게 밖으로 밀리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저항이었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많은 뭐 자발적, 비자발적 인턴들이 이제 불쌍하게 우리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이제 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긴 기울어진 그 등판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재를 한 학생은 이걸 만드는 내내 요거만 잘랐어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요거만 자르는데 거의 다 모든 시간을 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 이제 이런 식의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자가 하늘에 매달려 있고 그게 어떤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거랑 가장 성격이 다른 종류의 건물입니다. 회원동에 있는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뭐 명칭이 뭐 별도로 따로 있었긴 있었는데 저는 앵커시설이라고 그냥 불렀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일종의 뭐 공모 비스무레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고, 회원동에 보시면 남산으로 가는 길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일식 가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그 일식 가옥을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의 애초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 동네 지역에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건물주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게 뭐 일식이다 목조 굉장히 오래된, 이 건물 같은 경우 85년 된 건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일종의 뭐 건축 자산으로 지정이 해놓으니까 부시지도 못하고 막 불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럼 샘플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집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 공공건축가였는데 공공건축가 몇 명을 데려다가 샘플로 만들었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저는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와서 회의를 하게 이제 시켰는데, 이제 거기 주민들이랑 뭐 어떤 방향을 원하십니까? 뭐 이런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나온 거는 이제 아니 뭐 좋지도 않은 건물을 왜 리모델링 하냐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었고, 아니 그냥 팔게 내비두면 안 되냐, 뭐 부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와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는 이게 어쨌든 뭐 건축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얘를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주민들은 아 저거 별론데 뭐 예쁘지도 않고 저거 뭐 어떻게 뭐 좀 바꿔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에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 건물입니다라고 하고 저한테 보여줬을 때 이제 이 사진을 저한테 그 공무원 담당 구청 공무원이 보내줬는데, 아니 왜 사진을 좀 뒤에서 찍지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서 전체 모양도 못 보게 할까 했는데, 사실 이게
이 바로 앞에 골목이 있어서 반대편 골목 벽에다가 등을 붙이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좁은 골목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사진이 찍힐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있고 차량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량이 없는 건 뭐 좋은 것도 주차를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건물이 굉장히 앞까지 밀려 나와 있는 종류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실측입니다. 그래서 실측을 했을 때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A 뭐 여기 써 있는데 A, C, 그 다음에 D, C 뭐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4가구가 사는 건물입니다. 막 붙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걸 쪼개가지고 4가구가 살고 있었던 집이고,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컨셉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건축 자산이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을 돌려놓는 걸 어느 정도 시도를 해야겠는데, 도대체 원래의 모습이 뭐냐,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85년 동안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는 컨트롤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붕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적어도 뭐 재료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뭐 방수를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선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경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분명히 증축, 혹은 불법 증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제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가 안에 있는 목구조가 나오게 되고, 근데 문제는 목구조의 특성상 이제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게 스팬이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나무 구조들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건 주민시설, 애초에 이 구청에서 원하는 건 주민시설이었습니다. 뭐 회의실 같은 걸 원하는, 교육시설 같은 거 원했기 때문에 내부를 넓게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내부를 뚫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철골이 중간에 삽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붕은 내비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철골로 받쳐야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이게 뭐 너무 뭐 옛날 건물 왜 살리냐, 뭐 어떻게 좀 바꾸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기존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창들을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굉장히 이렇게 큰 창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된, 아까 보셨던 여기 대지 경계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밀려 나왔던 거를 이제 지붕선에 맞춰서 다 깎아낸 거고, 외부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큰 오픈되어져 있는 어떤 회의실을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전에 어떤 인면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전 모습이고, 요게 이제 디자인 이후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보시면 거의 지붕 요 라인, 요 폭, 요 모습 빼놓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만든 모형입니다. 이게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철골, 앞쪽에는 철골이고 이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목조, 기존의 목조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이게 어쨌든 공공건축의 일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건축의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배수선, 그러니까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공건축의 문제죠. 사실은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실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만 철거를 하면 그 일부 철거를 한 걸 보고 우리가 정확한 도면을 그리겠다. 그러면 나머지 디자인이 나올 테니까 일부러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공무원은 아니 도면이 안 나왔는데 도면이 나오기 전에 철거를 하는 경우는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상상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상관없냐. 이제 공무원의 얘기는 납품만 날짜에 맞게 해달라. 가 이제 그 대답인 거죠. 우리는 상상도를 그리겠다. 그래서 분명인데 철거를 하는 순간 도면과 맞지 않는 거를 알게 될 텐데 그래도 상관없냐?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출을 했고, 실제로 철거를 하는 순간 3달 동안 멈췄습니다.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철거 자체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관들이, 파이프들이 임시로 얘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이 계속하는 얘기는 더 이상 못 건드리겠다, 이거 잘못하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3달 동안 이걸 어떻게 구조를 풀어낼 것인가, 이제 계속 깎아 나가면서 벽을 철거해 나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기 대공간이 나와야 되는 2층인데 여기 이렇게 기둥이 많으면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보강을 해서 이 기둥을 다 잘라낼 것인가가 대부분의
그 3달 동안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기둥이 있는 자리들인데 기둥이 있는 자리의 아랫부분에 이제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건축을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봐야 되니까 기초를 보게 되는데 기초가 없었습니다. 기초가 없다기보다는 돌 위에 그냥 돌을 고이고 그 위에다 나무를 기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위에 지붕이랑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무언가를 받치고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지금 반대로 지금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3달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무 구조가 있고 중간중간 이제 철골들이 막 받치고 있는 모습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전면에 아까 그 대공간에 대한 거는 사실 대부분 다 철골입니다. 사실 이게 그 나무를 거의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나중에 이제 다 끝내고 나서 현장 소장이랑 했던 얘기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 부시고 천장을 어딘가 그러니까 지붕을 한쪽에다 잘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조립하는 게 나았겠다. 이거를 저 무거운 머리를 받치겠다고 이 난리를 친 걸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사실 그 절차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닥치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가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사용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왼쪽 어디까지는 나무 구조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철골 구조가 나오고 얘네들을 건드리지 않은 이 나무 볼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막 철골들이 지나다니까 얘를 싸는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도면에서 됐다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거의 다 만들어낸 어떤 뭐 디테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약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설명을 위해서 그린 건데 이제 바닥에서 천장을 올려다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어떤 방식으로 받칠 것인가. 어떤 나무는 그냥 이 철골 기둥이 받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무 아래쪽에 철골 보가 한 번 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받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구조하는 분들과 맞춰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 이게 앞부분에 철골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에 요만큼 튀어나온 요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를 1층에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여기를 좀 깎아내야겠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여기를 한 80cm를 앞으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지막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목 구조에서는 사실 이런 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꽤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2층을 오픈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조금씩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메스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우리가 이제 캔틸레버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튀어나온 보가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약간 현대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디자인적으로 계속 제가 이걸 주장을 했던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실로 만들었던 거고, 뭐 이제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목 구조가 주로 있는 부분, 이쪽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 아래 이제 철골 보가 아래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창을 만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또 다른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여기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어서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놀고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시야, 뭐 여기서 굳이 뭐 시야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뭐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약간 앞부분도 좀 답답함을 덜하게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일식 가옥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뭐 제사를 지냈다고 해야 되나 뭐 갑옷 같은 걸 놓고 여기 이렇게 뭐 절을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나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이걸 살리겠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남겨놨고 뭐 그러니까 다시 다 색은 나중에 칠해져 있으니까 다 갈아내고 이제 비슷한 색깔로 맞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현재 이건 굉장히 현대의 모습이죠. 사실 이런 책장이라든지 이런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철골과 그 다음에 과거 것들이 어떻게 만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고 사실은 이게 H빔으로 이제 굉장히 정말 차가운 재료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그냥 까맣게 마감을 하자, 페인트로 마감을 하자. 이건 어차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대조를 확실히 시키는 게 그냥 디자인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예 차갑게 보이는 부분과 그냥 기존의 모습이 그냥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거 제가 그때 뭐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애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 같은 거 전기선들을 연결을 할 때 꺾을 때 사용하는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그 도자기로 다 자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있던 게 있어서 그걸 그대로 떼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기존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보가 두 개의 보가 지나치고 있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점으로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철골보가 아래쪽에 받치고 철골 아래 철골 기둥이 받쳐지고 이 부분 둘은 사실 뭐 굳이 연결은 하진 않았고 이런 식의 그냥 잡아주는 것만 실제로 뭐 못질 같은 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언가 기존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걸 정말 찢고 나올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로로 굉장히 긴 창을 만들어서 이게 어떤 기존에 있는 이 처마선을 아예 잘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런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나무의 재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아까 전통에 대한 얘기도 가끔 했던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은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하는 사람에 가깝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사람에 가까운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기존 연구가 사실은 핵심이고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통 건축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연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연구를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전통 건축, 한국의 전통 건축을 한국 사람이 아니면 사실 건드릴 리가 없고 한국 사람 중에 전통 건축을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전통을 가끔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 자체가 맞춤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맞춤을 많이 하죠. 이제 목구조에서.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사계 맞춤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를 어쨌든 수직으로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위에다가 하나를 더 끼우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디자인적으로 세 개의 축을 약간 뒤틀러 가지고 이런 새로운 어떤 유닛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논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과거의 사계 맞춤은 이런 방식으로 세 개의 턱이 존재하는데 세 개의 턱을 틀면서 9개의 턱으로 이제 증식이 되고 그러니까 뭐 수학입니다. 사실은 이건 기하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분할을 해 나간다라는 이야기고 그걸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게 부품들을 하나씩 다 자르고 부품들의 이름을 다 매기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업용 로봇팔 사용해서 여기 아까 이제 맞추는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맞추는 부분을 아까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축으로 뒤틀러서 지금 깎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수나 사람의 손으로 거의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잘라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이게 그 건축이나 시공용으로 나온 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 얘네들을 어떻게 세팅할 건지까지 사실은 다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놓을 것인가 수평으로 놓을 것인가 누가 얘를 잡고 있을 것인가 혹은 이게 바닥에 이런 것들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건 이게 이제 잡기 위해서 있는 거죠. 얘네들이 바닥에서부터 너무 높이 올라오면 흔들림이 엄청 심해지니까 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를 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고 깎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깎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수많은 그 깎은 재료들이 이제 맞추기 직전에 이제 개수가 맞나 이름들이 맞나 다 다르게 생겼고 각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위치에 얘네들을 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이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종류의 목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학회 같은 데를 많이 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일본 거 아니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지금 이런 목구조를 가지고 하는 이 건축은 일본이 선점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쪽 동북아시아는 동아시아는 사실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 자체, 이런 시스템 자체는 동일한 걸 공유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첨화선이라든지 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게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맞춤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는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이제 저거 뭐 일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건축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 우리는 뭐 쉽게 말해서 뭔가 좀만 잘못하면 이제 외색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 그걸 아니 이거 외색 아닌데라고 설명을 듣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외색이 일반인이 봤을 때 외색이 아니게 보이게 만드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디자이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창들이 있는데 이런 창들을 의도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계 맞춤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이런 창들을 굳이 넣고 뒤에다가 뭐 이런 한지를 붙이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봐도 한국 거라는 게 저는 사실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적어도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다가 이런 창들을 넣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이제 약간 뭐 등같이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모습을 냈고 이거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본 거처럼 보인다. 뭐 시스템 자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 거랑 비슷한데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물에 있어서는 그래도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약간 재료 자체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모래로 하는 3D 프린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모래를 한 겹 쌓고 그 다음에 그 접착제를 한 겹 쌓고 그 다음에 모래 한 줄 쌓고 접착제 한 줄 쌓고 그래서 쭉 쌓아 올라가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크기가 1.8m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1.8m까지 뽑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내고 까만 이유가 사실 접착제가 지금 붙다 보니까 접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모래가 실제로 이렇게 하얀데 이게 이렇게 까맣게 접착제랑 붙다 보니까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모래는 아닙니다. 이게 3D 프린팅으로 나온 규소를 굉장히 잘 가공을 한 특정 재료가 있고 요거는 불로 태우면 다시 모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불로 뭐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태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것도 비용을 말하면 1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은 일들이 사실은 관공서, 공공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시선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이 나게 되는데 이 조각들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본드로 붙일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쨌든 건식으로 붙여야겠다. 그러면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철 파이프를 잘라서 넣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에 애초에 나올 때 저 데이터가 이미 다 들어있고 이 안에 그런 게 다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구멍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목업 모형을 만들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서 저게 뭐야? 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큰 화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분들이 있어요. 밑에 물 빠지는 구멍들이 다 있어서 화분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떠날 때 2014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약간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한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이볼로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의 특성은 이제 주제도 없고 주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미래의 초고층 건물 그거밖에 없고 전부 다 파일 자체가 디지털 파일로 내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도 없고 기능도 없고 다 자기가 알아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컴피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뉴욕에서 있었던 공모전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550개 팀이 냈고 거기서 1등을 했던 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있는 이 약간 허세 있는 서양인들을 조금 꼬시기 위해서는 약간 동양의 오리엔탈리즘을 좀 자극하면 얘네들이 또 저것도 멋있는데 약간 하지 않을까 의식적으로 한 것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까 맞춤집이랑 했던 거를 굉장히 과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이걸 통으로 다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얘네들을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사실 제가 쓰는 툴은 이런 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하나하나 연필로 그리고 마우스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릴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고 알고리즘을 컨트롤 해가지고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체 모형의 6분의 1입니다. 이게 다 되면 6분의 1이 만들어지고 또 6분의 1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요즘은 많이 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하고는 많이 이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상의 어떤 목조로 전통 목조로 된 건물이다. 그리고 이게 뭐 나름대로 도면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아이디어밖에 없습니다. 컨셉밖에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바닥도 없고 이게 바닥을 놓는 순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없고 그냥 공중에 동동 떠다니고 창도 없고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 계단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에 설명되는 건 무조건 목조가 수직으로 쌓이고 이 모습이 이런 느낌이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보시면 평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판넬을 내는데 평면을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면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관계들, 나무와 목재와 목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올라갔을까는 뭐 애초에 뭐 그건 모르는 답이고 왜 다른 이렇게 크냐 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그림을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내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스스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재료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재료는 무조건 그냥 단일 재료, 나무 하나밖에 없고 뭐 말로 설명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못도 없고 풀도 쓰지 않는다. 모든 걸 다 맞춘다라는 이제 일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실제랑은 그다지 무관하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가 지금 다시 한번 쓰이는 2014년, 11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다시 이야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AI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툴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얘는 아까 이상한 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 난리를 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AI로 글로 써서 설명을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저런 식의 생각을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어는 한옥이 현재에 이렇게 어떤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막 쓰는 어떤 건물의 일부가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던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건축인가? 저게 어디가 바닥이 저렇게 동그란데 저게 어떻게 서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냥 생각 자체 혹은 생각에 어쨌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현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역시 건축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짜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뭐 생각을 어쨌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축에서 사용이 된다기보다는 일종의 뭐 브레인스토밍 내지는 그냥 이게 다 제가 글로 써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니까 그러니까 솜털로 그러니까 실로 떠진 한옥이면 좋겠다. 혹은 뭐 창만 있으면 좋겠다. 혹은 풍선으로 만든 거면 좋겠다. 혹은 막 정말 설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일종의 뭐 홍콩처럼 생긴 그런 종류의 한옥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봤던 거에 가깝고 이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건축의 어떤 범위, 영역을 조금은 확장을 할 필요가 그런데 도움을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심지어 건축가들한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는 실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질문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질문 그럼 우리의 미래는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대답은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은 굳이 뭐 저게 건축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대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래가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미래라기보다는 그냥 영역 자체가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축이니까 니네가 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축과 이걸 자꾸 연관 지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생각을 약간 확장을 시켜서 여기까지도 건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강하게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디오는 아마 플레이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버섯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러니까 균사체라고 하는 어떤 균이죠. 이름이 균이 뭉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생물이 있는데, 쉽게 저희가 이제 마트에서 그 송이버섯 사면 아래 이게 흰 그 기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균들이 뭉쳐져 있는 건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재료라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는 이렇게 흙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흙처럼 생긴 거를 몰드에 넣고 이제 찢고 걔네들을 키우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흙같이 되어져 있는 그 빈 부분들을 얘네가 자라면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하얗게 패널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힘을 많이 받지 못해가지고 뒤쪽에는 이제 목재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앞에 패널 형태로 패널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예산 같은 거는 다 제 연구비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제 학생과 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 캠퍼스에 이제 몰래 만든. 교수가 만들면 사실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곧 공사를 할 때여가지고 전화가 계속 와서 저 언제 치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섯처럼 만든 거예요, 디자인 자체를. 그러니까 속에 보면 이게 약간 얼룩덜룩한 게 이제 버섯들이 자라면서 이런 우리가 약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목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지어봤고요.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름 적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까? 네? 현존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 작업을 볼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